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 상당히 뭐 실적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상한가 마감이 된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오늘 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미반도체 200억에 대한 뭐 자사주 소각, 그리고 AI 반도체 성장 자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계좌 인증 먼저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가 뭐 했다 하는데 계좌 인증을 안 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계좌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좌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 누르고 있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그리고 수익률 비교 차트입니다. 정확하게 조회를 누르면 제 계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으로 제가 매매를 하느냐 먼저 보여드리면 철저하게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에브리봇 그쵸,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의 수익을 거뒀고요. 1월 달에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한 결과 그쵸, 이런 수익을 낸 겁니다.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종목이죠. 그쵸, 뭐 제가 매매한 모든 그 종목들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매수 매도해서 하나 둘셋 3일에서 4일 정도 동안 21% 수익.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매수 매도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틀 보유해서 대략 한 15% 정도의 수익,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가온칩스라든가 뭐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1월부터 2월까지 많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6%, 1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매매에 대한 핵심은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도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수익률 누적 정확하게 요거는 계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수익률입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1%라고 자신합니다. 그쵸? 그리고 코스피가 1.3% 빠졌어요.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냈다는 건 그쵸?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유는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이 지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는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쵸?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는 다시 강세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서 수익률 비교 차트를 한번 더 보면요. 여기 보잖아요. 코스피 등락률 1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코스피 등락률은 1.3%, 그리고 코스닥 등락률은 4.6%. 2차 전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등락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 내 계좌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그쵸, 막 300%씩 이렇게 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고가 매매 즉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주도주는 뭐예요? 철저하게 반도체 종목이다. 그쵸? 그리고 그 반도체를 강세를 보이는 그 이유는 AI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1월 24일 기점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쵸? 주요 내용은 2월 중 발표 예정이고 상장사의 주요 지표들, 그쵸? PBR이나 ROE 등 시가총액을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겠다.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 공표를 권고하겠다. 기업 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세 가지 다 시행한다고 주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쵸?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200억 자사주 소각. 규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한국에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요 내용은요. 자, 2월 달 중에 발표하고 3월 달에 바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한 정책은 2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렇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인구가 거의 한 1,300, 1,400만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국한돼서 본다면 50% 이상의 국민들이 그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답 나온 거예요. 4월 달에 총선을 겨냥해서 그쵸, 표심을 얻기 위함이다. 근데 어떤 부분이 나오거나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실시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저 내용이 다
실행이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미증시를 보면 알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애플하고 미국 증시 내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대표주입니다. 근데 주식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이렇게 왜 되는 줄 알아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그쵸?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시장은 이렇게 왜 못 만드는 줄 아세요? 오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대주주가 맞는데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내 거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주주로 끝나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매각할 때 경영권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프리미엄을 받으면 회사 내에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물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내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 자체를 일종의 헤게모니나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 시장에서 이거를 타파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그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죠. 그게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정확하게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알 수 있나요? 계산이 되나요? 아니, 나와봐야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잖아요.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346억입니다. 23년도 실적이. 자, 1100억, 1200억 이렇게 벌던 기업이 23년도 들어서 70%가 감익됐어요. 실적이.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돼요?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필요하고요. 그 기대감은 미국에서 만들어줍니다. 그쵸? AI 소프트웨어부터 AI 하드웨어까지. 그쵸? 우리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종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했을 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즉 반도체 관련주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제가 매매하는 내역을 모두 다 올려놓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8일, 그쵸? 목요일이죠. 연휴 바로 전날입니다. 어저께예요. 2월 8일 시장가 매수 PSK 홀딩스 반도체죠. 2월 8일 시장가 매수 코세스 반도체입니다. 2월 8일 시장가 매수 IT센 신고가 종목이죠. 8시 57분, 55분, 55분.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하겠다는 건 시가 체크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볼게요. PSK 홀딩스. 자, 정확하게 제가 시가에 매매한 내용이 있고요. 매수 가격이나 제가 타점까지 보여드릴게요. 타점을 보여드리면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가 공략 됐고요. 9시 체결됐죠. 31,650원. 그리고 고가 보고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장중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거의 한 3에서 4%로 마감이 됐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코세스, 자, 코세스 한번 보면, 자, 매수 매도, 그렇죠. 그랬을 때 15% 수익 마감이 됐고요. 자, 그 이후에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2주 기간 안에 다 끝냅니다. 즉 제가 매매하는 건 2주 이상을 절대 끌고 가지 않는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 구간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성장하는 주식들은 고가를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폭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23년도에 에코프로가 강세를 보였을 때도 어떻게 됐었죠? 2달 반 오르고 거의 한 2달 정도 쉬는 구간에 8배가 오르고 한 30%씩 빠집니다. 이런 구간을 내가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확인을 하면 견디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T생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14% 상승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가 공략이 됐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봉에서 제가 타점을 보여드리는 건 진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9시 체결 시간 찍히고 매수 평균가 10,000원.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자, 소통방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린 내용이에요.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봇, 그쵸? 정확하게 이때 당시 25,000원이었었고 올려보면 제가 이거를 2월 1일부터 공략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월 1일 시장가 매수 에브리봇 8시 53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 에브리봇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면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3일 만에 47% 상승. 그쵸? 2월달 들어서 공략한 내용이 있죠. 자,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면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가격을 앞세워서 매매를 하고요. 뭐 기대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빠졌다, 뭐 물타기 하자, 싸게 사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사야 되고 그랬을 때는 가격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는 두 가지 챕터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신고가 검색기,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격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쵸? 빠르면 2월, 늦어도 한 3월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챕터로 진행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은 제가 먼저 사전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제가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왔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보셨죠?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다른 종목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도 제가 꾸준하게 매입을 했는데 다음 주 중에는 충분한 시세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빠지잖아요. 완전히 작살이 나죠. 그럼 다른 반도체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다른, 그쵸, 반도체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했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수익은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제가 매매한 내용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고 타점을 공개하는 건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그쵸, 가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원리,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습니까? 2주라 그랬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으려면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요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요것도 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 그쵸, 요 번호로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계좌 오픈했고요. 계좌 오픈한 수익에 대한 종목들,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 다 오픈했고 제가 타점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확인하지 않는, 뭐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2월 달에 정책 발표 있고요. 4월 달에 총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지금 신고가 가 있는 종목들 있어요. 거기서 주도주 또 나옵니다. 그쵸? 정말 50% 100%짜리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쵸? 그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